네, ISC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저희 본부장님과 네. 시장 흐름, 반도체 이런 IT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반도체와 IT 앞서 얘기도 했고 본부장님의 시각이 계속 업데이트 됐고 네. 그래서 조금 타 섹터에 조금 주력을 좋습니다.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많이 구하셔가지고요. 일단 바이오부터 냅다 가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최창규 본부장님은 그래도 금리에 대한 불편함이 나온 상황이고 아직까지 바이오가 완연히 회복을 보일 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빠진다는 아니지만 치고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저도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일단 개별 기업들마다 스토리가 지금 막 다르죠. 아무리 금리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뉴스가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있고 네. 혹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정책 차원으로서의 이제 드라이브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면 저는 D&D 파마텍처럼 개별 스토리가 붙는 쪽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반도체도 로봇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공장 가동률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분기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아니면 중소형단에서는 ST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대비해서는 ST팜의 규모가 조금은 작으니까 이러한 쪽으로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긴 한데 장 초반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결국엔 출발은 코스닥과 그 외의 타 섹터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왔지만 결국 마지막에 피날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했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오늘도 장 초반의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2시 이후 혹은 3시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구간이 아니겠는가.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수급의 회복성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고 어떤 기업이 연속성을 보여주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맞춰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의 개별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은 금리 이슈, 정말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는 좀 위쪽의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인데 그럼 종목 압축은 필요하잖아요. D&D와 함께 기존에 이제 리가나 이런 종목들 말씀 주셨던 거 기억하는데요. 알지노믹스도 있고요. 근데 알지노믹스는 무증 얘기에 나오고 오늘 락업 물량 해제가 꽤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리가켄바이오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실적을 볼 거냐. 당장의 실적을 볼 거냐 아니면 미래의 실적을 가져다가 먼저 선반영을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으로 보면 결국엔 리가켄바이오와 알테오젠을 먼저 보는 게 저는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수급의 공백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굉장히 빠르게 단기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최근 약 2달에서 3달 동안 조정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매물의 벽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반도체처럼 반도체만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섹터를 붙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대에 충족시킬 만한 섹터와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낮춘다면 저는 괜찮지만 그리고 지금의 가격을 이용한다면 괜찮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의 흐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아무리 제가 리가켄바이오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괜찮습니다. D&D 파마텍도 좋습니다 하더라도 이건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의 지금의 가격을 이용하는 전략 기준으로 괜찮은 거지 기존에 올해 한 2월달, 3월달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 답답하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에 흔들릴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저는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확실하게 좀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뉘앙스인지 저희 살펴봤고요. 오늘 가온전선 또 움직이는데 어제 상한가였고 가온전선 가니까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쪽도 같이 관심을 받고 KBR 메탈까지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전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본부장님이 계속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었고 중간중간 AS도 해주셨던 바 있습니다. 지금의 전선주들은 어떤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거죠.
반도체 IT,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좋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제 좋은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지 못하는 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한켠에 가격 부담에 대한 저항이 생겨서잖아요. 맞아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봐야 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도 결국 반도체가 가니까 전력 인프라가 가죠. 대표적으로 IPP라고 하는 기업들, 전력을 생산해서 도매로 파는 기업들,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전력기기 주들이 가장 크게 밀접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런데 이 또한 이제는 가격에 부담이 좀 많이 생기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차선책으로 그럼 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에 이제 전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센터에는 AI와 반도체가 있잖아요. 자꾸 이 AI 센터에 가까운 쪽을 보셔야지 먼 쪽을 멀리 보시는 건 뭐 일부 스토리가 붙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포모 현상을 저는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반도체 칩이 저는 1순위이지만 여기를 지금 가격 부담 때문에 공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력기기를 봐야 하고 전력기기도 이제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은 전선주들이 적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주잔고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전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성장폭 기준으로 보면은 대원전선일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뉴스 플레이를 하실 거면 가온전선이 더 나을 것 같다. 이제는 기업들을 좋고 나쁘고로 나눌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괜찮은데 여기서 내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 고민을 하고 시청자분들이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원자재 가격 변동, 그러니까 구리 가격에 전선과 전력기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여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원자재 가격과 이 전선주들의 연관성들을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대한전선이 반도체로 치면 이거예요. A직 반도체에 가까운 거죠. 주문형 반도체에 가까운 것.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범용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가에 전가하는 그 리드 타임이 조금 길거든요. 하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지금 판가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잡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건 또 대한전선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외 섹터도 쭉 짚어가는 시간이 분명 필요했고요. 그것을 두루두루 모든 섹터에 대해서 섭렵하고 계신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화장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실 화장품 하면 요즘에는 APR 아니면 달바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LNC 바이오가 어제 급등하면서 나 화장품이야 이렇게 한 번 더 외쳐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LNC 바이오 평가 궁금하고 탑픽 주세요. 저는 LNC 바이오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메가덤이라고 하는 제품과 메가티카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밸런스 있게 매출을 잘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ECM이라고 하죠. 스킨부스터 시장에 대한 어떤 개화는 여전히 ING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워낙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의 전체적인 실적의 추이를 보면 아직은 경쟁에 대한 심화를 걱정할 때는 아니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보시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탈모 뉴스에 최근에 반응을 하긴 했는데 탈모 뉴스는 그냥 속도를 붙여준 거고요. 방향성 자체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부에서 실적이 워낙 좋았고 여기에 이제 글로벌 시장 쪽으로의 진출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만약 화장품주들 중에 안 오른 기업들 좀 찾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는 LNC 바이오를 한번 볼 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제 원픽은 다시 반도체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탑픽이요. 네, 오늘의 탑픽은 이제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아직은 채 안 되는 기업이 2030년까지 약 3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배당 성향도 유사 섹터와 비슷하게 10%까지 늘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0년까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봤더니 설비 투자와 함께 향후의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로봇 방열 쪽에 쓴다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쿼츠라고 하는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 월덱스인데 쿼츠라고 하면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대표 기업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원익 QNC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익 QNC를 보면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원익 QNC가 내려오는 게 맞을 것인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월덱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익 QNC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주가가 더 탄력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또 탄탄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는 가격 저항이 너무 심해서 안 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찾고 계시다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직 크게 오르지 못한 쪽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게 월덱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녹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월덱스 말씀 주시고 나서 곧장 또 상승폭을 확 네. 키워버리네요. 이런 변동을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호흡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덱스까지 살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주 보유입니까? 아니면 한 줄만? 일단은 보유는 하셔야 될 것 보유. 같고요. 오늘 아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 때문에 에너지주들에 대한 희비가 조금 엇갈릴 것 같긴 한데 원전은 결국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보유가 맞고 신규 매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 6% 정도 프리마켓에 시세 나고 있습니다. 한정기술은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ISR 김태성 본부장님과 AI 외 섹터에 대한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